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당근 채팅으로 문의를 주셨던 고객님의 PC입니다. 문의 내용은 PC를 사용하다가 보면 자꾸 프리징 현상이 발생하여서 PC 내부 청소를 의뢰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기본적인 그냥 컴프레셔만 찍찍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분해까지 이루어져서 청소하는 것까지 코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컴프레셔 있고 뭐 케이스 내외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죠. 꾸민거 PC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요 맨 마지막 거 전체적인 분해를 통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청소하는 시간 같은 경우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PC 청소를 의뢰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꼭 예약을 잡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고객님께서는 일단 내부와 뭐 이제 내외부의 간단한 그냥 청소를 의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시간은 한 5시 30분으로 예약을 잡으셨는데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이고요. 일단 고객님께서 지금 현재 가장 불편하다. 그게 뭐냐면 사용 중에 뭐 게임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중에 자꾸 프리징 현상. 프리징 현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컴퓨터 사용 중에 갑자기 멈춘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소리를 내죠. 스피커에서 삐삐삐삐삐 뭐 어느 순간에 멈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프리징 같은 경우가 간혹 가다가 이제 풀리는 경우도 있고 계속 멈춰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멈춰져 있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자,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전면 사진이고요. 그래도 그렇게 청소를 요구할 만큼의 그 먼지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깔끔해요. 그 다음에 PC 내부 사진입니다. PC 내부도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제 청소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 PC는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리징 현상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정비라든가 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도 어느 정도 PC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가지고 뭐 메모리라든가 그래픽카드도 한번 뺐다가 꽂아보고 뭐 이것도 하셨다고 하셨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PC 청소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꾸민걸 PC에 오셨는데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수리 방향이 잡히게 되고 또 그거에 맞는 이제 처방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저는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 프리징 현상이 나타나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셨는데 그 당근 채팅으로만 보니까 이게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연령대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되게 젊으신 여성분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할아버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손녀와 할아버님이 같이 오신 거죠. 자, 요즘 진짜 보기 드문 그 모습이었기도 하고 되게 손녀와 할아버님의 그 알콩달콩한 뭐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되게 보기 좋았고 저도 되게 흐뭇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PC 내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PC를 한번 켜보니까 일단은 프리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과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바로 SSD에 대한 건강 상태입니다. SSD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은 만약에 불량한 셀이 있다. 그 부분을 읽으려고 계속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잘 되던 게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그런 속도가 성능이 제한에 걸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SSD는 500기가짜리 SSD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SSD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조립 그 분해 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포마크를 통해서 한번 그래픽 카드에 한번 부하를 줘 봤습니다. 포마크를 통해서도 했는데도 일단 온도도 착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정상.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를 통해서 한번 CPU에 부하를 줘 가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얘에 대한 온도가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은 얘 스펙에 맞는 그 성능의 스코어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라이젠 5600X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니까 불과 한 1분 정도가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 사진이 조금 흔들려서 그런데 지금 94.9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95도. 그 다음에 화면이 딱 나가버렸어요. 이놈 잡았다.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스탠다드한 경우라면은 진짜 한 번에 그냥 이건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다
맥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청진기도 대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맛보고 해야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일단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시네벤치를 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CPU에 굉장한 부하를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CPU가 지금 사용률이 100%가 되는 거고 전기 소모량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일단 CPU 온도가 굉장히 높구나. 그래서 한번 꺼지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키니까는 정상적으로 부팅은 됐어요. 근데 보통은 CPU의 온도의 과열로 인한 경우라면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로틀링이라고 하는 게 걸리게 됩니다. 스로틀링은 CPU의 온도가 너무 높아, 쿨러는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높아.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성능 제한을 줍니다. 성능을 좀 낮춰가지고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스로틀링은 말 그대로 성능 제한을 둬서 온도를 낮추겠다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은 게임을 하시다가 보면은 갑자기 뚝뚝뚝 끊긴다는 뭐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잘 되는 뭐 프로그램 구동이 갑자기 뭐 현저하게 느려진다거나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도 성능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계속 높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꺼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 같은 경우는 꺼지지는 않고 화면만 그냥 뚝뚝 나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까는 제가 USB에 넣어놓은 검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고객님의 이제 C 드라이브에다 설치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보니까 지금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습니다. 느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고객님은 이제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모든 파일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파일을 저장이라든가 이런 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객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고객님은 또 꼭 원드라이브를 또 사용해야만 하는 또 환경이라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라도 SSD 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SSD 속도 체크를 해보니까 SSD 속도는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고로 원드라이브의 뭔가의 충돌로 인한 문제이니까 이것도 고객님께서 나중에 너무나도 불편함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PC 초기화를 통해서 빠릿빠릿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아까는 그냥 또 우연스럽게 꺼졌을 수도 있으니까 화면이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점이 지금 73.3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83.7도까지 올랐어요. 지금 시작한 지 48초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진 흔들렸는데 92.6도까지 나오고 94.8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화면이 딱 나갔어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비와 수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8도, 95도 되니까는 얘는 이제 화면이 딱 나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하지 않죠. 얘가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클린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클린 테스트란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어떠한 불량 부품이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배제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꾸미거 PC는 보시다시피 있는 그 자리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완벽한 수리 방향을 잡고 또 정확한 처방전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귀찮아도 다 분해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래픽 카드부터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한번 탈거하려고 보니까 나사 있는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녹이 다 전반적으로 다 쓸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환경적인 부분은 또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나사 못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새까맣다 뭐 은색이다 이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사 못의 머리통에 있는 부분이 녹슨다 그러면은 그 PC 사용되고 있는 그 환경까지도 한번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녹이 쓴다 그러면 조금 습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탈거를 하였습니다. 또 메인보드를 탈거하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클리닝을 진행하면서 또 지금 나사못이 녹이 쓸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혹시라도 또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정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접촉 불량, 이왕 이제 분해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또 이제 세심한 또 정비가 필요하겠죠. 메모리 접촉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접촉 부분을 다 이제 클리닝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꽂아지는 슬롯 부분도 다 클리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한번 열어보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제가 테스트한 과정 중에서는 CPU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 요거였죠. 그리고 CPU 쿨러를 한번 탈거를 해보니까 이렇게 서멀 그리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이제 청소를 하셨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소진이 된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없었습니다. 서멀 그리스란 CPU와 CPU 밑에 있는 부분 보이시죠?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청소하신다고 이거를 깔끔하게 닦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로틀링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사용 중에 PC가 프리징 현상 혹은 전원이 아예 차단되는 그런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CPU 머리통도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현미경이라던가 돋보기를 보시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열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멀 그리스로 도포를 해주면서 얘가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다 메꿔주면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멀 그리스는 아틱사의 MX4로 재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아틱사의 MX4 같은 경우에는 나 서멀 그리스 도포했다. 뭐 했는데? 어디 걸로 했는데? MX4인가? 오, 잘했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멀 그리스입니다. 재도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프용 스피커를 장착을 합니다. 비프용 스피커는 요즘에는 메인보드를 다 좋아져 가지고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하는 게 대부분 있는데, 그거는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불 들어오는 게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뭐 처음에 뭐 CPU, D램, 그다음에 VGA, 붓 해가지고 특정한 이상이 있는 부분에서 불을 점등을 시키면서 이쪽 부분에 나 문제가 있어요라고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비프용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데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CPU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턴이 다르게 소리가 나게 되는데, 얘는 청각적, 이지 디버그 레드는 시각적 해서 얘도 저도 꽂아줘서 정확하게 둘이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은 패턴이나 LED가 점등이 되는지를 한번 저도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케이스 부속품으로 많이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꾸민거 PC 같은 경우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 비프용 스피커를 다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 클린 테스트 지금 부팅을 지금 시도를 한 거죠.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 이제 부팅이 되는 아주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파워는 제 테스트용 장비로 이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스에 일단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합니다. 현재 바이오스 버전은 2021년 12월 15일 날 빌드된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신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2025년 6월 11일 버전으로 릴리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를 수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PC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메인보드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무결성이랑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나 지금 부품에 이상이 없어요 라고 이제 증명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탠다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씩 배제를 해가면서 꼭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단 방법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클린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는 제조사나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소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메인보드는 PC는 켜도 벽돌 증상을 겪게 되고 아무런 화면도 나타나지 않거나 묵묵무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작사들은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고 긁어서 부드러움 만들지 마세요라는 의미에서 그냥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 제대로 된 성능과 클럭을 제대로 잡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는 이제 무결성 확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케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하나 남아있죠. 파워 서플라이도 한번 전압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전압 체크를 해보니까 정상적인 전압 수치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 때문에 그랬던 문제는 아니다, 이것도 배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SATA 케이블을 이용한 2.5인치 SSD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다소 오래됐죠. 거의 4년 정도 됐으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무상으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이제 윈도우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실패했었던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는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테스트에 대한 거의 초반인가요? 초반이긴 해도 지금 68.1도고 그 다음에 끝까지 다 진행을 하셨고, 이 PC 같은 경우는 지금 출고가 된 상황입니다. 5시 반에 오셔가지고 그 할아버님과 그 손녀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1시간, 이 수리 과정은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할아버님께서는 이제 저녁 시간이 되셔가지고 저도 약간 조금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절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시내 벤치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이제 10분까지 다 하고, 그때 제가 맥시멈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 75도까지 나왔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95도, 75도, 약 20도 정도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MX4, 아까 서멀 그리스의 역할이 아무튼 정말 좋은 서멀 그리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일단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사용 중에 자꾸 이제 멈추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청소하면 되겠거니 해가지고 오셨는데, 정확한 건 방법은 아니었죠. 청소로서도 제가 만약에 그냥 청소만 해드리고 이제 됐습니다 했으면은 또 오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객님께 다 말씀드려서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까지도 다 진행을 해드렸고, 시내 벤치도 정상적으로 다 성공이 돼서 이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단순히 청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그 처방이 나오고 수리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제가 테스트했었던 과정들을 한번 보셔서 한번 따라 하시게 되면 이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진짜 팔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나와 보니까는 이거 팔에다가 깁스를 한 게 아니라 다리에 깁스를 했네,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타 업체에다가 이제 AS를 맡기실 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의 그 내용보다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 대한 그 정비 과정들이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하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정겨운 모습이었어요. 할아버님과 손녀가 알콩달콩 이렇게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언젠가는 크고 또 언젠가는 또 손녀도 보고 손자도 볼 텐데, 저도 그렇게 손녀와 손녀를 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멀리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정확한 시간 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당근 채팅 같은 경우는 잘 보진 않습니다. 알람을 꺼놔가지고 잘 보지 않으니까 웬만하시면은 문자라던가 아니면은 꾸민걸 PC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응대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